1907년 1월 6일 영국의 고고학자 에드워드 러셀 아일톤은 고대 이집트 왕족이 묻혀있는 왕가의 계곡을 조사하던 중 암석 아래로 무덤으로 이어지는 입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후 아일톤은 시어도어 데이비스, 조셉 린든 스미스, 아서 웨이갈과 함께 본격적으로 무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은 이중의 벽으로 막혀 봉인된 상태였고 벽면에는 이집트 왕실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무덤이 처음 열렸을 때 아메노테프 3세의 아내 티이 왕비의 무덤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주인을 두고 4명의 생각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기록이 풍부한 국가로 무덤의 벽면에 그의 업적이나 추도문을 새겨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덤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흔적을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무덤의 규모가 왕가의 계곡에 있는 다른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고 매장실로 가는 복도와 매장실 내부에 그 어떠한 장식도 없는 단일 무덤의 모습은 마치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 장기를 나누어 담는 캐노픽 항아리가 발견되었으나 고의로 누군가가 항아리 위에 새겨놓은 상형 문자를 작정하고 훼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에 얼굴을 묘사하는 금박은 한쪽 눈만을 남겨둔 채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실에 위치한 석관과 주변에 배치된 돌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이례적인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보통 미라를 외부의 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당시 성직자들은 주문이 적힌 돌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배치해 두지만 이 무덤의 돌들은 주문이 안쪽으로 향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외부의 세계로부터 미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석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악한 자는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단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무덤의 주인이 남긴 역사와 기록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름 없는 무덤의 주인이 하려 했던 미래를 없애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관이 완전히 열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미라의 모습이 드러나자 이들은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관 속의 미라는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몸과 머리는 분리되어 있었고 머리의 모습은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커 보였습니다. 미라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해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관 속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황금 독수리 가슴 장식 등 부장품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무덤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전자 감식이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 이 미라는 처음 데이비스가 생각한 대로 티아 여왕의 미라로 추정하게 됩니다. 남성 생식기의 흔적이 없다는 것과 사후 골반이 손상되는 모습, 팔이 가슴 위로 포개어진 모습이 전형적인 여성 미라 특유의 자세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영국의 해부학자이자 이집트 학자인 그래프턴 스미스가 카이로에서 미라를 검사하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라는 여성이 아닌 25세 전후의 젊은 남성으로 뼈가 기형적으로 생긴 것은 근친혼 때문에 생긴 증후군으로 추정된다. 미라의 성별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특정되면서 이름 없는 무덤의 주인이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진 수수께끼의 파라오 아크나톤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크나톤은 이집트 제18왕조의 10번째 왕이자 황금 마스크를 쓴 투탕카멘의 아버지이며 죽음 이후 이집트 역사에서 기록이 삭제되고 부정당해온 수수께끼의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로 불리는 파라오 외계인설의 중심에 서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이토록 치밀하게 기록이 지워진 파라오는 오로지 외계인설의 중심인 아크나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크나톤은 즉위와 동시에 이집트의 다신교를 모두 금지하고 갑자기 등장한 유일신 아템만을 숭배하도록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사람과 짐승, 땅 위에 발로 다니는 것, 높은 곳을 날개로 나는 것, 당신께서 홀로 계실 동안에 당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이다. 유일한 신이시여 아텐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집트인들은 수백 년간 이시스, 호루스, 오시리스 등의 신들을 섬기며 파라오 또한 이들 신과 같은 존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나톤이 즉위하며
창조주의자 태양신 라가 있었음에도 새롭게 등장한 유일 태양신 아텐만을 섬기라 명합니다. 아크나톤 통치 17년 동안의 새로운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파라오의 강력한 명령으로 인해 신전과 사원에는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신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위에 갑자기 나타난 아텐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간 혹은 동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된 신들과 달리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원반 형태를 한 아텐의 모습은 어딘가 상당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원반에서 쏟아내는 광선과 그 구체 안으로 누군가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텐의 모습은 현대의 UFO라 부르는 비행물체와도 매우 흡사해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대 시의 아크나톤은 스스로 아텐의 아들이라 칭하고 낮에도 태양이 사라지는 밤에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아텐과 개인적인 관계로 묘사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아크나톤은 모든 기원이 잠재적으로 외계에 있고 고대의 지식 또한 모두 외계로부터 전해받은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파라오들이 아크나톤의 기록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벽화와 조각상 등에 남아있는 아크나톤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외계인의 존재를 숭배한 것을 넘어 유전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됩니다. 아크나톤은 재위기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라 명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아크나톤의 모습은 길쭉한 두상과 가늘고 긴 손가락, 붉어져 나온 가슴과 배, 얇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표현된 파라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07년에 발견된 미라를 2010년이 되어 투탕카멘의 미라와 비교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미라가 부자 관계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동안 불확실했던 중성적인 뼈의 모습과 기형적으로 길쭉한 두상을 가진 이름 없는 미라의 주인이 아크나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신비주의자들에게 외계인 의혹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투탕카멘의 사망 원인이나 생전 모습을 추적하기 위한 DNA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아크나톤의 미라는 이집트 정부에 의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 정부의 태도로 의혹만 가중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됩니다. 2015년 5월 카이로 대학의 비교 유전체학 조교수인 스튜어트 플라이슈먼과 그 연구팀은 파라오의 게놈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7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파라오 DNA 9개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유전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이 발견된 DNA 샘플은 바로 아크나톤에서 채취된 DNA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은 확실하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는 우주에서 온 다른 존재에게 유전자 조작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바로 아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주장은 큰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크나톤, 그는 왜 갑자기 유일신 아텐만을 섬기도록 한 것일까요? 신비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아크나톤은 외계인에 의해 유전자가 변형된 또 다른 존재인 걸까요? 그렇다면 유일신 아텐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다수 학자는 아크나톤의 외계인설 주장은 모두 흥미유발을 위한 것들 뿐이며 아크나톤은 단지 고대 신을 부정한 죄로 기록에서 사라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나톤 그는 단지 여러 질환이 뼈에 남은 평범한 인간이고 외계인설은 단순히 흥미유발과 과대 해석에서 나온 음모론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